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최근 환율이 1480원을 찍고 1500원 코앞까지였어요. 이건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수준의 급등인데요. 아우, 내 달러 예금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환전해야 되나? 진짜 1500원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이렇게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특히 달러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팔까 말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딱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째, 왜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올랐지? 둘째, 정말 1,500원 돌파할까? 자, 셋째, 그러면 지금 내 자산 어떻게 해? 자, 특히 요 마지막 부분에서 달러, 원화, 주식, 부동산 배분 전략까지 실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결정이 여러분들 자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자, 참고로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중요 순서대로 한번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열해 봤는데요. 가장 큰 게 글로벌 달러 요인이고 그 다음이 외국인 자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동시에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어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인 글로벌 달러 요인에 큰 문제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원화가 지금 너무 약하다는 건데요. 보통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보다 낮게 움직이는데요. 지금 요 끝부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 위로 원달러가 올라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998년 IMF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말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고환율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1,0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당연히 작년 대비 훨씬 많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확대인데요. 현재 해외 투자 비중이 58%가 넘고 전체 운용 자금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올해 2월 요 사진을 보시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해외 주식과 그리고 해외 채권을 늘리고 대체 투자는 약간 줄이지만 합산 규모는 올해 대비 더 늘어나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도 사재기인데요. 전년 대비 벌써 3배 가까이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와 같은 미국 주식 불패라는 신념이 생겨서 지금 있는 돈을 다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에요. 이렇게 달러 수요가 폭등하니까 환율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지난 11월 4일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후에 외국인이 거의 12조 원 넘게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모아온 금액의 절반 정도를 한 달도 안 돼서 빠르게 정리한 거예요. 외국인들도 환율 부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기간과 금리 차이가 역대급인데요. 지금 미국 금리는 3.75에서 4.0%예요. 우리나라는 2.5%고요. 자, 그런데 금리 최대 역전 폭이 역대 최대인 2%였었고요. 그리고 기간도 역대 최장인 41개월째인데요.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랑 1에서 1.25% 차이로 좁혀지지만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지 누가 원화를 사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유동성 문제도 심각한데요. 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미국 유동성이고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 유동성인데 우리나라 유동성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20% 넘게 더 풀린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시 환율 급등의 요인 중에 하나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원달러가 1,500원을 돌파할까요? 자, 환율이 왜 올랐는지를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볼 차례예요. 3가지 정도 핵심 변수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게 달러 강세의 핵심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확 바뀌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보시면 44%였는데 지금은 80%로 급등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이중 책무와 관련해서 나의 주된 우려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 이후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4에서 80%로 팍 급등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워낙 강세 압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앞서 얘기한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이 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달러 약세가 되면 환율 하락이 가능해져요. 추가로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도 중단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더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해지라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미리 환율을 특정 가격에 고정을 해서 리스크를 막는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환해지 발동 레벨이 한 1,480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환율이 1,480원 이상 그리고 5영업일 이상 유지가 되면 환해지가 발동되거든요. 예상되는 달러 매도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금액이 시장에 풀리면 환율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 연말에도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서 원화가 잠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확대할 때 환율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부분을 논의 중이거든요. 지금 외환 당국도 증권사를 소집해서 서학개미 환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정부가 앞으로 환율 안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 10월 1일에 미국이랑 환율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환율 조작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게 환해지를 적용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2025년 하반기 원화 약세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국 수출 회복 그리고 코스피 70% 상승을 감안하면 괴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어요. 현재 환율 약세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산 매수가 주요 요인인데요. 1월부터 9월 해외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된 점이 그 이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원화 반등의 근거를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자산 배분의 변화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개인 해외 투자 완화 정책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환율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단기로는 1,500원 터치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혹시라도 개입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로는 국민연금 환해지 효과와 함께 미국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1,400원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요. 산업연구원도 내년 환율을 1,391원으로 전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장기로는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원화가 반등을 하고 1,300원대 중후반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펀더멘털 개선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지금 내 달러, 원화, 주식, 부동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한번 방향을 잡아볼게요. 자, 먼저 달러 자산을 보유 중이시라면 단기 차익은 분할 매도로 실현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충분히 높으니까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1,500원을 넘기면 조금씩 현금화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그런데 한 번에 전략 매도를 하게 되면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장기 포지션은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방어를 하는 전략이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보유한 달러는 그냥 은행 계좌에 두지 마시고 외화 RP나 아니면 달러 ETF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좀 더 현명하고요. 그리고 달러 비중이 작은 분들, 10% 미만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자산 방어 관점에서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요. 신경 쓰지 않을 비중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현금 보유자와 주식 투자자분들은 성장주 비중 확대 전략이 좋아요.
자, 산업연구원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국내의 경우에 내년에는 성장주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그나마 선방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반도체의 경우에 2027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고요. 바이오 쪽도 비만, 신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단위 대형 수주도 이어지고 있어요. 해외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 좋은데요. 이미 해외 주식을 보유 중인 분이라면 단기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계속 보유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 지금 신규 진입할 때는 지금 환율에서 사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1,400원 한 초반 정도까지 오면 진입 기회를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부동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금리 인하 흐름과 그리고 미국의 양적 긴축 중단 소식은 부동산에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고 지금 하는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불안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히 사라지면 그때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도 아마 지각비 내기 싫어서 빨리 집 사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내년 원화 반등 시나리오를 보고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려해 보면요. 먼저 달러 비중 축소와 원화 그리고 주식 확대가 가능하고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고 그리고 국내 우량주와 원화 채권으로 재편하는 흐름을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수출 회복과 환율 수혜를 입는 반도체와 그리고 수출주, 소비 성장주 중심의 비중 확대를 제안했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자산도 성장주와 ETF 중심으로 조정하는 걸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금이랑 원자재는 5에서 10% 정도의 비중만 가져가는 걸 제안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제시했는데요. 골드만삭스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가 이 아래 표에다가 만들어 봤어요. 이 수치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반영한 개념적 예시니까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리스크 요인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리스크는 물가 상승 압력이에요.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환율이 올라도 물가가 괜찮았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만약 환율과 원자재 상승이 동시에 진행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도 지연될 가능성이 생겨서 심하면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고려해봐야 돼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 상황이 심각하면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가 불확실하다는 건데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로 높아졌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언급했듯이 내년 1월부터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으로 해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지연이 됐는데요. 그게 12월 FOMC 이후에나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만약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거나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거나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 금리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환율이 정말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중에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북한, 중동,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거나 특정 국가의 위기가 발생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나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환율에는 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고 기존 입장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화 실질 가치도 16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도 지금 환율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누군가에는 기회예요. 1998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환율은 급등을 하고 나서 반등했어요. 미리 준비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면 내년에 원화가 반등할 경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건데요.
지금은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게 최선인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브레이크였습니다.